자, 다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기능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좋아요 기능. 현재 우리 사이트에서 만들어져 있지 않은 기능인데, 누군가 로그인을 하고 상세 보기를 들어왔을 때 이 게시글을 좋아요 누를 수 있게끔 기능을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그 좋아요 수를 합쳐서 리스트의 뭐 추천수라는 식으로 하나 보여줄 수 있게끔 이런 거를 좀 해볼 겁니다. 일단은 이 좋아요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자, 테이블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왜 테이블을 만들어야 할까요? 자, 우리가 그동안 테이블을 다뤄올 때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좋아요라고 하는 그 값 자체는 사실 누가 가져야 되는 값이에요? 게시물이 가져야 돼요. 게시물마다 좋아요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게시물마다 좋아요에 대한 정보를 보여줄 거니까.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좋아요에 대한 정보가 게시물이랑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테이블을 만들지 않고 컬럼을 하나 만들어서 예를 들어 여기에 뭐 리커멘드 포인트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추천에 대한 포인트를 적는다라고 해볼게요. 여기에 누군가가 추천을 하면 1, 2, 3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값을 보여주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뭐가 안 돼요? 중복이랑 취소가 안 돼요. 내 픽셀이 이렇게 깨지지? 자, 내가 어떤 글에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근데 취소할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저장해 놓으면 취소를 못해요. 왜 못해요? 자,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 자체는 일단 정보를 취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럴 수 있어요. 누가 어떤 글에 좋아요를 눌렀는가 생각해야 돼요. 이걸 알아야 누가 어떤 글에 눌렀는지를 알아야 내가 1번 회원으로 로그인한 다음에 1번 글에 좋아요를 눌러놨어요. 그러면 나는 다시 1번 글 들어갔을 때 또 누를 수는 없게 막아야 되죠. 그리고 내가 이미 눌러놨다라는 표시가 있을 거고 그 눌러놓은 걸 다시 누르거나 했을 때 좋아요를 취소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그러려면 정보가 필요한 게 누가에 대한 정보 그리고 어떤 글에 대한 정보 그리고 내가 좋아요를 누른 건지 아니면 좋아요를 취소한 건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대충 생각했을 때 필요한 정보가 한 세네 가지가 되는데 여기다가 값을 저장한다? 누가를 어떻게 찾을 거예요? 이 누가랑은 다른 거죠. 이 누가는 누가 썼는가잖아요. 이거랑은 전혀 다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컬럼을 만들어서 저장하는 방식은 옳지 못하다. 그래서 테이블을 하나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거는 테이블은 제가 그냥 같이 만들어서 공유를 해 드릴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테이블 가지고 테스트 데이터 몇 개 넣어 놓고 화면에 띄우는 거 그리고 이걸 띄울 때 값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게 하는 거 그리고 버튼 만들어서 실제로 기능 동작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해볼 겁니다. 일단은 테이블을 먼저 만들자. 저는 멤버 테이블 하나 가져올 거고 여기 이름을 커멘트 그냥 심플하게 가죠. 포인트 그리고 아이디는 뭐 당연히 있어야 되는 애니까 그냥 살려두고 작성일
크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빼버리고 업데이트 데이트 마찬가지 빼버리고 그리고 아이디 필요 없고 패스워드 필요 없죠? 대신에 멤버 아이디. 자, 이거는 이제 이 포인트, 이 좋아요를 누가 눌렀는가에 대한 정보겠죠? 바차 얘는 아니다, 멤버 아이디니까 바차가 아니죠? 인트 이거 언사인드 낱말 이렇게 해주고 얘네를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렐 타입 코드 이런 거 하나 만들 거고요. 위에는 바차 20 낱널 디폴트는 없고 코멘트에다가 관련 데이터 타입 코드 이런 거 하나 넣어주고 네 아이디 얘는 인트 인사인데 낱날 코멘트는 관련 데이터 번호 포인트 그럼 테이블 이름이랑 같아버리니까 조금 그러네. 이거를 그냥 이걸로 하죠. 리커멘드 포인트 이게 추천 리커멘드가 추천이거든요. 추천하다. 그래서 추천 포인트라고 해서 얘는 동사고 얘를 이제 명사로 쓰려면 추천 이런 식으로 쓰려면 리코멘디에이션인가 뭐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합시다. 이름일 뿐이니까 이름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더 좋은 이름이 있으면 그걸로 하세요. 저는 그냥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트 낱날 얘는 디폴트를 0으로 테이블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테이블은 각각의 컬럼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당연히 PK 역할이죠. 자, 멤버 아이디 누가 관련 데이터 타입 코드라고 했어요. 이걸 왜 만들었냐?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제 게시물 관련해서 추천이라고 하는 기능을 만들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앞으로 이제 댓글 기능도 만들 거고, 이제 뭐 사이트 예를 들면 회원을 추천할 수도 있는 거고, 기능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게시물 추천 관련된 테이블 하나, 뭐 멤버 관련된 추천 테이블 하나 이런 식으로 만들면 효율이 떨어져요.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누른 좋아요가 게시물 건지 댓글 건지 멤버 건지 이런 거 적어줄 수 있는 타입 코드 컬럼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새로운 기능을 만들기 전까지는 얘가 큰 의미가 없지만 기능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도 추천 기능을 만들 거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의미가 생기는 컬럼입니다. 그리고 저장을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이제 아티클 얘한테 지금 현재 우리 게시물이니까 아티클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한다 코드를. 그리고 뭐 댓글 기능을 만들었고 그 댓글 추천을 할 수 있다면 이 타입 코드에 뭐 리플라이 이런 것도 들어올 수 있고 뭐 멤버 관련이다 그럼 멤버 이런 거 들어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렐 아이디 얘는 아티클인지 리플라이인지 멤버인지 여기가 타입 코드가 알아서 판단을 할 건데 판단한 뒤에 몇 번 글이냐 몇 번 댓글이냐 몇 번 회원이냐 이걸 따져야 되잖아요. 그 아이디를 가져오겠다라는 뜻이고요. 이 포인트는 실제로 좋아요를 했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을 겁니다. 뭐 저 1 같은 걸로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인트 타입으로 해놨어요. 좋아요를 했으면 1,
지금 싫어요 기능을 안 그러니까 좋아요는 이제 싫어요 같은 거랑 보통 같이 만들 수 있는데 싫어요 따로 안 만들고 그냥 좋아요만 만들려고 이렇게 구성을 좀 했습니다. 만약에 싫어요 기능 같은 걸 만든다라고 하면 좋아요는 1이고 뭐 싫어요는 -1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하기 나름이죠. 자, 이제 테스트 데이터 몇 가지를 좀 만들어 볼게요. 아니다, 이거 몇 개 없잖아. 보드 거를 하나 복사해서 이거 대신에 멤버 아이디 릴레이셔널 타입 밑에 있지? 여기는 지금 우리 회원이 2명이죠. 회원을 하나 늘립시다. 세 명이니까 2번 회원과 3번 회원 가지고 좀 하겠습니다. 2번 회원이 게시물은 좀 많으니까 1번 그래. 이거 초기 한번 하고 가죠. 게시물 너무 많으면 헷갈리니까 2번 회원이 1번 그래. 좋아요. 그러면 2번 회원이 1번 그래. 좋아요. 2번 회원이 3번 그래. 좋아요. 그리고 3번 회원이 2번 그래. 좋아요. 이 정도만 만들죠. 그러면 1번, 2번, 3번 다 하나씩 들어간 거잖아. 하나는 더 넣읍시다. 3번 회원이 1번 그래. 좋아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얘를 보면 데이터 4개 들어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저장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정보, 누가 어떤 글에 좋아요를 눌렀는가, 누가 어떤 글에 좋아요를 눌렀는가 정보를 다 저장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제 디테일이나 이런 데에서 보여줄 때 조인 해가지고 보여주면 되겠죠? 여기 정보들 다 단서들 다 있으니까 이 단서들 기반으로 해서 조인해서 가져오면 될 거예요. 이제 만약에 FK를 엮는다라고 하면 얘는 이제 PK니까 아이디는 멤버 아이디는 FK예요 아니에요? FK로 써야겠죠. 누구랑 누구의 PK를 첨부해야 돼요? 네, 멤버에 있는 아이디를. 자, 얘는 근데 얘까지 같이 봐서 여기가 아티클이면 아티클의 아이디인 거고 만약에 여기가 리플라이가 들어왔다면 리플라이의 아이디인 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FK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한다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가 종류가 여러 가지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면 FK 지정은 사실 어렵겠죠 얘는. 근데 이제 참조할 수 있는 관계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거를 하나 저장을 하고 커밋을 남기겠습니다.
하나 추가를 했고요. 이제 이렇게 추가된 테이블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지금 테스트 데이터를 이미 넣어놨으니까 디테일과 리스트에서 저 추천에 대한 값을 제대로 가져와서 보여줄 수 있게끔. 그럼 지금 1번 글에 대해서 두 명이 1번 글에 대해서는 이거 왜 또 안 돼? 에이, 자꾸 이렇게 얘가 한 번씩 말썽을 부리네요. 됐다. 1번 글에 대해서는 지금 두 명이 좋아요를 눌러놨어요. 그럼 1번 글은 좋아요가 두 개니까 추천이 2가 나오면 되고 2번 글과 3번 글 같은 경우는 1, 1 나오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게 하는데 한번 쫙 밀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풀로 한번 실행을 시켜주죠. 그럼 게시물은 3개고 회원은 3명이고 모드 있고 이거 4개 잘 들어있고 이 상태에서 보여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거를 한번 해보시죠. 지금 하는 거는 사실 엄청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 그냥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거 가져와서 보여주는 거니까 근데 가져올 때 조인만 신경 쓰면 되겠죠? 자, 일단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이거는 아니고 자, 지금 하라고 시간 드렸던 거를 같이 한번 해볼 건데 일단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가져와서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이제 보여주기 위해 리스트에다가 제가 이거를 좀 만들어 놨습니다. 미리 사이즈를 좀 지정을 해놨고요. 조회수 뒤에 추천 수 이런 식으로 하나를 더 보여줄 거고 이 밑에는 일단은 아무거나 나올 수 있게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사이즈를 조정한 이유는 간단해요. 그냥 제목이 사실 리스트에서 제일 길게 보이는 게 맞으니까 이것 때문에 처리를 했고요. 이거 처리하기 전에는 날짜가 제일 길었어요. 근데 제목이 제일 길게 나올 수 있게 그거 하기 위해서 사이즈를 좀 정했다. 지금 거기까지만 해놓은 상태고 디테일 쪽에도 추천수를 어디에 보여줄까? 작성자 아래? 그런 데다가 뭘로 보여주지? 그냥 추천? 여기도 일단은 값을 강제로 좀 넣어 놓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자, 이러고 실제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값으로 화면을 그릴 수만 있으면 되는 건데 자, 우리가 리스트보다 디테일을 먼저 한번 해볼까요? 디테일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니까 디테일 쪽을 보면 이제 이 fullprint article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실행이 됐을 때 해당 쿼리가 날아갈 거고 이 쿼리가 날아간 결과로 아티클 한 줄, 데이터 한 레코드 하나를 가져올 거예요. 그 레코드 가져온 데이터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아티클 객체 형식으로 데이터를 받아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아티클 점이라는 걸로 바로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다라는 건 일단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올 때 누구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리코멘드 포인트라고 하는 테이블 하나 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좋아요에 대한 값을 가져올 건데 얘를 뭐 서비스나 DAU나 이런 걸 새로 만들어서 가져와서 화면에 그려야 되느냐? 아니겠죠. 그냥 아티클을 가져올 때 같이 가져오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조인이라는 얘기를 드렸던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쿼리가 실행됐을 때 이 쿼리가 날아갔을 때 이 쿼리의 결과물로 추천에 관련된 내용도 같이 넘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조인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얘를 받으면 이 결과를 돌려받으면 이 아티클 객체 타입으로 받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새로 받는 그 새로운 컬럼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있어야 되지 않아요? 이거 없으면 못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만들어 줍니다. 공간을 하나 뚫어 놔야지 이 객체의 값이 제대로 끼어 들어올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러면 이제 강제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얘가 가지고 있는 포인트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보여주겠다. 리스트도 마찬가지. 이렇게 보여주면 얘가 갖고 있는 값을 보여줄 거잖아요. 근데 아직 쿼리를 수정 안 한 상태인데 0 가져왔어요. 이거 맞는 거예요? 이거 안 맞죠? 지금 1번 그리면은 우리 데이터베이스상 뭐야 이거 1번 그리면 좋아요가 2개예요. 그럼 추천이 2개가 나와야 되는데 0이 나왔어요. 이거 왜 0 나왔어요? 자, 포인트라는 변수를 아티클 객체에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변수에는 값을 못 받아왔겠죠. 왜냐면 애초에 우리가 이 아티클 객체로 받아올 때 쿼리는 이거였으니까. 포인트라고 하는 컬럼명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아예 없어요. 그럼 그 부분엔 값이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 상태로 전역 변수니까 그냥 0으로 초기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면에 그냥 0이 일단 나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 상태. 그럼 이 포인트라고 하는 변수에 값이 데이터가 제대로 꽂힐 수 있게끔 쿼리만 바꿔주면, 이 쿼리만 수정을 해주면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이 쿼리를 여기로 가져와서 상황을 좀 볼게요. 우리가 지금 날리고자 했던 쿼리는 얘인데, 여기서 이제 조건에 파라미터 받아오는 이 과정은 지금 당장은 의미가 딱히 없으니까 좀 빼버릴게요. 아니다. 이거를 하나로 그냥 고정하죠. 지금 1번 게시글 상황이니까 1로 일단 고정을 해놓고 쿼리를 한번 추가해 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필요한 정보는 리코멘드 포인트라고 하는 테이블에 있는 포인트의 결과예요. 그거를 아티클 테이블과 멤버 테이블과 같이 합작해서 조인을 통해서 가져와야만 해요. 자, 조인을 사용을 할 건데 그냥 우리가 쓰던 대로 이너 조인 쓰면 될까요? 이렇게? 자, 한번 해볼게요. 리코멘드 포인트 ASR. 자, 온절 와야 됩니다. 온절에서 검증해야 되는 건 연결할 기준을 우리가 잡아줘야 되잖아요. 온절에서 뭐 가지고 아티클 테이블에 있는 어떤 아이디? 그냥 아이디 이거랑 네, 이거랑 이것만 하면 되나요? 현재로선 사실 이것만 해도 되긴 해요. 어차피 아티클밖에 없으니까. 근데 정확하게 하려면 이렇게 넣어줘야겠죠? 온절 뒤에 end로 추가적인 조건을 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온절에 end가 사용이 가능하면 얘도 어쨌든 어떠한 조건이었으니까 우리가 where절 대신에 이 조건으로 뭔가 처리를 할 수 있나? 그건 아니에요. 이 온절부터 나오는 이 조건들은 조인을 하기 위한 조건을 명시하는 부분이고 where절은 이 결과를 가지고 조건을 따지는 셀렉트 하기 전에 조건을 따지는 상황이니까 명확하게 역할이 다른 겁니다. 자, 그리고 순서가 얘가 위로 가는 게 맞아요. 이게 좀 더 좋은 쿼리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다기보다는 현재 상태에서는 아티클밖에 없으니까 사실 얘가 없어도 그만이지만 만약에 리플라이나 멤버가 막 엄청나게 섞여 있었다라고 하면 일단 아이디 일치하는 거 찾아왔다. 그럼 리플라이 멤버 다 섞여 있겠죠. 그 다 찾아온 뒤에 얘 따져보면 거기서 뽑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얘를 먼저 때리면 멤버나 리플라인 이미 한번 싹 걸러질 거고 그 뒤에 아이디 일치하는 것만 가져오면 얘가 좀 더 효율이 좋다. 그래서 이렇게 놓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이거 맞아요? 이거 왜 안 맞아요?
리커먼트에서 뭐가 보이지 멜리트 여기 없어요. 그걸 가져온다고 해도 지금 결과를 보시면 두 줄이에요. 근데 얘 실행하는 상황은 폴프린트 아티클이에요. 이거 게시물 하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두 개 나오고 있잖아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는 이너 조인을 쓰면 안 돼요. 이너 조인 쓰면 안 돼요. 우리가 썸을 때려서 하는 것도 맞지만 이너 조인 자체를 쓰면 안 돼요. 지금은 이너 조인은 무조건 교집합이에요. 근데 지금 리액션 포인트라는 테이블과 리액션 포인트가 이제 리코멘드 포인트라고 하는 테이블과 아티클 테이블, 멤버 테이블이 합쳐진 그 결과를 가지고서 지금 따지고 있는 건데, 얘랑 이 테이블이랑 두 개를 보고 지금 조인을 한 번 더 거는 상황이에요. 자, 얘는 같은 게시물에 대해서 여러 개의 데이터가 있을 수 있죠. 하나의 게시물이지만 여러 명이 좋아요를 누를 수 있는 거니까. 그럼 렐 아이디는 당연히 중복될 수 있는 거잖아요. 상황상. 그쵸? 근데 이너 조인을 해버려. 그럼 결과가 당연히 여러 줄 나올 거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건 한 줄이니까. 이너 조인을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가 아티클과 멤버가 합쳐진 이 결과보다 이 결과랑 얘가 가짓수가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럴 가능성이 있는 애고, 그렇지 않을 가능성은 뭐 아무것도 안 눌렀으면 없으니까. 그렇지 않은 건 문제가 안 되지만 얘가 가짓수가 더 많아 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너 조인으로 해결했을 때 문제가 발생을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테이블을 정해놓고 조인을 걸어야 된다. 지금 상황에서 얘랑 엮을 건데 저는 레프트를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이너가 아니라 레프트.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이거는 이렇게 보지 말고 웨어를 빼고 봅시다. 모든 글에 다 들어있구나. 이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게시물 하나를 늘릴게요. 게시물 하나 늘려놓고 얘를 보면 안 가져왔지? 8점 포인트. 자, 이런 문제가 생겨요. 현재 우리 게시물 4개예요. 데이터 5줄 나오고 있죠. 이거 만약 이렇게 코드를 짠 다음에 리스트로 가져온다고 하면 그 리스트에는 5줄 그려지는 거예요. 그럼 리스트에 1번이 2개가 생겨날 거고 문제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얘는 널이에요. 방금 전에 이너 조인으로 해서 합계를 때렸을 때 가능했던 이유는 아무것도 안 누른 게시글이 없었으니까. 1, 2, 3번 게시물에 대해서 모든 결과가 다 존재하긴 했었으니까. 그럼 합계만 때리면 어느 정도 되긴 돼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너 조인으로 하면 이 게시물 자체가 사라질 텐데. 자, 이너 조인을 하면 무조건 교집합이니까 지금 4번이라는 게시물은 우리한테 있어요. 4번 게시물 안 나올 거잖아요. 썸이라는 걸 사용하고 그룹핑을 하는 거는 중복된 애들을 묶어서 처리를 해주면 1, 2, 3번이 나오겠죠. 합계도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4번 게시물이 우리한테 있는데 좋아요를 아무도 안 눌렀다고 해서 글이 사라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너 조인을 쓰면 안 된다. 이거는 레프트를 써서 기준이 되는 테이블을 정해놓고 손해보는 데이터가 없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널 들어가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럼 이 널 값은 사용자한테 널로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럼 이 널이 아니게끔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집계함수를 사용을 할 겁니다. 합계를 구하긴 해야 되니까. 이러면 이제 포인트에 집계를 해줄 거예요. 근데 제가 if null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겁니다.
이 if null이라고 하는 함수는 뭐냐? 대상으로 지정한 첫 번째 인자, 대상으로 지정한 친구가 만약에 null이면 이런 걸로 해. null이 아니면 뭐 이걸로 해. 이런 식으로 3학년산자처럼 쓸 수 있는 애예요. 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sum 결과가 만약에 null이면 0으로 처리해라. 이렇게. 그러면 결과를 한번 보죠. 근데 그룹핑을 안 했으니까 그룹핑도 해주면 그룹 바이 뭐 기준으로 그룹핑 해야 되죠? 게시물 번호 가지고 해야 돼요. 아티클 테이블에 있는 아이디 가지고. 그리고 헤빙은 딱히 필요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일단 이것까지만. 그러면 1번 글은 2, 2번 글과 3번 글은 1 잘 나오고 4번 글은 0으로 잘 바뀌어서 나오고 있죠. 그쵸?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ifnull 가지고서 3학년 산자처럼 쓸 수 있다라 그랬는데 잘못된 거고요. if라고 하는 함수가 이렇게 생겨먹은 함수가 3학년 산자처럼 쓰는 함수. ifnull은 그냥 앞에 있는 애가 null이면 뒤에 걸로 바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ifnull 대신 다 쓸 수 있어요. 얘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sum 얘가 null과 같으면 0으로 해. 아니면 원래 이거대로 해. 라고 해도 같은 기능을 해요.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근데 지금 null 검증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걸 사용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런 함수들은 우리가 다 알고 쓸 수는 없으니까 이런 거 있나? 없나? 찾아보고 쓰면 된다. 그리고 이제 MySQL에서는 if랑 ifnull 이런 게 존재하는데 오라클 쪽으로 넘어가면 MVL이라고 하는 애를 사용을 해야 돼요. 얘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합니다. 얘도 이제 함수를 연 다음에 인자로 오네. 얘가 뭐 널이면 뭐 해, 뭐면 뭐 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퀄이 바꿨으니까 얘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해줄게요. 그리고 얘만 좀 맞춰주면 되겠죠. 그러면 마지막 웨어까지 문제없이 진행이 될 거고 그 결과로 포인트 별명을 안 붙였군요. 이 이름이 검색된 조회된 결과에서 이 컬럼명이니까 우리가 아티클에 지정되어 있는 변수 이름과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매칭되어 들어올 거니까 이렇게 해주고 네, 다시 디테일 확인 리스트 왜 안 돼? 아 디테일이군요. SQL 신텍스 여기에서 여기 니어니까 이쪽이 문제라는 건데 그러면 네, 순서 문제죠. 웨어절이 그룹 바이보다 밑으로 오면 안 되죠. 이렇게 추천수가 2가 잘 나온다. 그리고 프리로 가봐도 2번 글 추천수 1 잘 나오고 3번 글도 잘 나오는데 4번 글은 없으니까 없는 걸로 잘 나오고 있고 그럼 이거 똑같은 거를 리스트에 적용만 시켜주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복사해서 리스트로 가져와서 이만큼 넣어주고 웨어절 밑으로 오더바이 전에 그룹바이에 대한 것만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리스트에서도 잘 나오고 있죠? 프리에도 잘 나오고 있고 이게 생각보다 별건 아닌데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워낙 이너 조인만 사용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 이너 조인을 사용을 하셨을 텐데 이걸 이너 조인으로 해서 처리를 하셨으면 이제 생각을 좀 더
편협하게 했다. 좀 넓게 생각을 해야 된다. 라고 반성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안 그러면 되니까. 자, 일단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거는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다중 조인을 사용을 한 건데 이너 조인과 레프트 조인 사용했어요. 이거 말고 서브 쿼리 같은 걸 써도 될 거고 아니면 제가 옛날에 저한테 DBMS 수업 들어보신 분들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with AS 같은 걸로도 처리할 수 있을 거고 지금 여기는 그냥 이대로 둘 거예요. 근데 이런 문법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그냥 소개해 드리는 거니까 한 번쯤 검색해 보세요. 이것도 되게 좋습니다. 지금은 테이블 3개 가지고 하는 거니까 아티클과 멤버를 먼저 엮은 다음에 이 결과로 나온 애를 다시 이 친구랑 엮은 거잖아요. 이렇게. 다중 조인은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기준이 되어 있는 테이블을 정해가지고 왔다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그래서 앞에 있는 거, 앞에 있는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근데 with AS는 이것보다 훨씬 더 자유도가 높게끔 할 수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그림으로만 보여드리면 좀 난이도가 높은 쿼리를 짤 때 with AS가 이제 슬슬 효율을 많이 발휘하기 시작을 하는데 자, 우리가 지금 작업해야 되는 테이블이 4개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A, B, C, D라고 했을 때 자, 얘네 둘이 한번 엮은 다음에 그 결과를 이제 A, B라고 두고요. 얘랑 D랑 엮어야 돼요. 그래서 그 결과를 A, B, D라고 두고 그 다음 C랑 엮어야 된대요. 그러면 이제 A, B, D, C 만들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가면 다중 조인을 쓰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 상황이 아니라 약간 억지를 부리는 거긴 하지만 A, B를 엮은 결과와 A와 C를 엮은 결과와 A와 D를 엮은 결과를 합쳐야 된대요. 이건 다중 조인으로 못해요. 하려면 A 테이블 중복으로 계속 꺼내야 돼요.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이럴 때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제 그때부터는 서브콜이나 with AS를 사용해서 처리하는 게 훨씬 더 이점이 많다. 근데 테이블은 어떤 식으로 조인될지 모르는 거니까 순차적으로 합쳐지는 과정이라면 전혀 상관이 없겠지만 보통 다 순차적으로 합쳐지는 과정이긴 해요. 근데 이제 with AS가 그럼에도 좋은 이유는 처리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라고 하는 이점이 있어요. 이건 검색해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사용법 같은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잘 찾아보시고요. 자, 그러면 화면에 보여주게 하는 거는 했으니까 이제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자, 로그인을 안 했을 때는 지금처럼 숫자만 나오게. 근데 로그인을 했을 때는 버튼이 나와서 누를 수 있게. 이제 좋아요나 좋아요 취소나 어쨌든 버튼 하나가 있어야 될 거고 그 버튼을 우리가 눌렀을 때 기능이 실행이 돼야 되는 친구들이니까 이렇게 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로그인을 했을 때에만 나와야 되는 상황 좀 따져봐야겠죠? 어떤 걸 가지고?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 정보를 가지고 그 정보 어디 있어요? 우리 RQ에다가 가지고 있게 해놨죠? 그래서 헤드도 RQ에 있는 이런 거 가지고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검증 해주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디테일과 리스트는 어차피 숫자만 나오니까 할 필요 없고 디테일 쪽에서 여기가 이제 실제로 로그인을 했다면 버튼이 생겨나는 곳일 테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if라고 하는 JSTL을 또 사용을 해야 되는데 누굴 감싸야 되죠? tr 자체를 뭐 그래도 되긴 하겠네요. 근데 굳이 전 이렇게 감쌀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스판들만 갈아 끼워지는 거니까 조건 줄 거예요. 여기다가 rq.get 로그인드 멤버 id 얘가 가지고 있는 값이 이게 이름이 이게 맞죠? 혹시 모르니까 복사해오고 얘가 가지고 있는 값이 0과 같다면 어떤 경우? 로그인을 안 한 상태. 로그인을 안 한 상태면 숫자만 보여줘. 로그인을 한 상태면 숫자만 보여줄 게 아니라 버튼 하나 만들자. 버튼 하나 만들어서 지금 여기에는 폼 같은 거 없으니까 버튼을 그냥 사용하면 버튼 타입은 버튼이에요. 서브밋으로 사용되는 버튼이 아니죠. 여기다가 좋아요 윈도우 점 따봉 같은 거 하나 주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페이지를 보면 로그인을 안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버튼이 만들어졌겠네요. 그러면 얘를 좀 더 이렇게 해주고 좀 더 이 정도 띄워주고 이제 버튼에 디자인만 입혀주면 되겠네요. 버튼에 디자인 입히는 거는 우리가 만들어 놨던 거 이런 거 하나 가져다가 스몰이 너무 조금 큰 것 같으니까 이렇게 가능하겠죠? 자 이제 버튼 누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직 안 만들어 놨으니까. 그럼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떠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우리 디자인 입혀놓은 것 때문에 이미 뭐 효과는 충분히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이제 여기다가 자 그러면 이걸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자, 좋아요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처리를 할 것인가? 뭐 해야 될까요? 뭐를? 폼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배웠던 기능 중에서 자바 쪽, 컨트롤러 쪽으로 요청을 보낼 수 있는 방식. 근데 지금 URL 입력은 제외를 하고요. 일단 제외를 하면 안 되지. 우리가 어쨌든 컨트롤러 쪽으로 요청을 보내려면 JSP에서 보내려면 뭐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게 뭐뭐 있어요? A 버튼, A의 href 이걸로 보낼 수 있고, 그럼 말씀하신 폼의 서브밋으로 보낼 수 있고, 또 뭐 있어요? 위아래로 때리는 거? URL? 그게 A 버튼이잖아요. 창에서? 창에서가 무슨 말이죠? 그거는 우리가 또 입력을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린 지금 버튼 만들어 놨잖아요. 버튼 눌렀을 때 처리되는 거. 아작스 남지 않았나요? 우리가 그동안엔 이것들로 많이 해왔는데 우리 어제 아작스라는 거 배웠잖아요. 비동기 처리. 그리고 비동기 처리를 하면 지금 상황에 딱 들어맞는 거 아니에요? 버튼 눌렀을 때 지금 현재 우리 버튼이 눌리면
눌렸다라는 증거를 또 남겨야 돼요. 그래서 저는 눌렸을 때 색깔이 입혀진 채로 남게 만들 거예요. 그럼 뭔가 수정이 일어나야 되죠. 그러려면 일단 내가 이걸 눌렀다라는 행위를 했을 때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 번호랑 현재 게시물 번호랑 이게 게시물인지 리플라이인지 이런 정보랑 어쨌든 자바 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인설트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우리가 좋아요를 눌렀다라는 행위 자체는 이 리커멘드 포인트라고 하는 테이블에다가 데이터를 하나 밀어 넣었다는 얘기니까 인설트를 했대요. 그러면 인설트 했구나. 잘 됐구나. 그러면 나 인설트 했네. 그럼 얘가 버튼이 다른 모양으로 있어야죠. 너 이미 누른 애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게시물 들어왔는데 버튼이 똑같은 모양이고 변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걸 눌렀던가? 모르잖아요. 사용자가. 알려줘야죠. 내가 이 글에 대해서 좋아요를 눌렀던 기록이 있다 라는 걸 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어떠한 디자인 변화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디자인 변화는 간단해요. 이거 데이지 UI에 있는 건데 btn active라고 하는 걸 넣어놓으면 얘는 칠해진 채로 있어요. 그렇다라는 건 저는 이 기록을 찾아와서 기록이 있네? 그럼 이런 클래스 추가해? 라고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 작업을 통해서 이제 티를 내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자바 쪽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세팅해서 넘겨줍니다. 자바가 요청을 받아서 DB에 인설트를 해요. 그리고 완료가 돼서 이제 화면한테 어떤 결과를 갖다 줘요. 그럼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얘가 잘 인설트가 됐네. 그러면 이 버튼에 색깔 칠해야지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걸 비동기로 처리한다면 좋아요를 눌렀다고 화면이 새로 고침되지 않고 그냥 이 안에 제대로 남아있겠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뭐 좋아요 기능이나 쉽게 인스타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하트를 눌러요. 인스타가 새로 고침되나요? 안 그러잖아요. 보통 좋아요 기능은 다 비동기로 처리가 됩니다. 유튜브 같은 것도 마찬가지. 만약에 제 거 아무 영상이나 가서 이런 거 들어가요. 여기 좋아요 버튼 있죠? 얘를 눌러요. 화면 새로 고침해요? 안 하죠. 여기는 이제 더 디자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휘리릭 하는 효과도 나고 막 이런 걸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까지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새로 고침 안 하면서 비동기로 얘를 갈아 끼울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런 걸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당연히 우리가 비동기 처리를 해야 되니까 아작스를 쓸 수밖에 없는 거고 아작스를 썼을 때 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배웠죠?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이거 해보시는 거 일단 50분까지 하시다가 쉬는 시간 가질 거고요. 다음 시간에도 시간 좀 더 드릴 거니까 계속 하고 계시면 돼요.